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캥거루와의 약속. 그의 여름 우리는 산림청으로부터 임나를 사서 목초지로 바꾸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렸다. 가빌라라는 이름의 이 땅은 해발 1200m 높이에 있었으며 한쪽 방향으로 북쪽 해변이 전부 내려다 보이는 기가 막힌 자연 경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반대편은 삐쭉삐쭉 솟아오른 높은 산맥이 가로막히고 있었다. 우리의 목장과 한쪽 끝이 맞닿아 있는 가빌라는 주변이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우거진 산림이었다. 따라서 목초지로 개간한 뒤에도 가빌라에는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한동안 토지를 개선하고 거름을 실어 날라도 가빌라는 내가 기대한 것만큼 풀이 자라주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숲에 야생 동물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풀들의 상당량을 먹어치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밤 지켜본 끝에 놀랍게도 거대한 캥거루 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내 목장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 밤씩 캥거루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나는 그것이 매우 끔찍한 일임을 알았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대신 그 잔인한 일을 맡겼다. 주민들은 고기도 얻을 겸 사냥하는 재미도 즐길 겸 얼른 그 일을 수락했다. 하지만 그것도 별 성과가 없었다. 목초지는 겨우 30마리의 소들을 들여보낼 수 있을 만큼 밖에 풀들이 자라지 않았다. 다른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그래서 또다시 직접 야간 사냥에 나선 어느 날 자동차 헤드라이트 속에 들어온 커다란 캥거루 한 마리를 발견하고 나는 재빨리 총을 들고 뛰쳐 나갔다. 내가 총을 겨누었을 때 캥거루는 단지 10걸음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갑자기 캥거루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다. 강렬한 자동차 불빛을 받아 붉은색 보석처럼 변한 캥거루의 두 눈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마치 주문에 걸린 듯 꼼짝 않고 서서 아름다운 야생동물의 영혼을 응시했다. 오랫동안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서로에게 못 박혀 있었다. 그 동물은 서서히 고개를 돌리더니 조용히 풀을 뜯기 시작했다. 나는 깊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딘가 내 안 깊은 곳에서 강한 자비심이 있었다. 농사의 실패를 앞두고 둔 농부에게 자비심이란 사실 흔치 않는 것이었다. 나는 총을 내리고 찌푸차로 돌아갔다.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만 했다. 폭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음을 난 알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가빌라의 언덕 지대로 차를 몰고 가서 박목장 한가운데에 있는 몇 그루의 나무 근처에 멈췄다.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고 캥거루들과 대화할 준비를 갖췄다. 나는 마음속에 생각해둔 내용들을 하나씩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바보가 된 듯한 기분도 없지 않았지만 스스로 확신을 갖고자 노력했다. 어디선가 내 말을 듣고 있을지도 모를 캥거루들을 향해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너희 캥거루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에게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난 너희들에게 내 목초지에서 더 이상 풀을 뜯어먹지 말기를 요구한다. 그렇게 하면 다시는 아무도 너희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난 이 땅을 너희들과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따라서 박목장 부근에서는 마음껏 풀을 뜯어먹도록 해주겠다. 하지만 박목장 안으로 20걸음 이상 들어와선 안된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나는 기대를 갖고 잠시 기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한 말들만 머릿속에서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전혀 확신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장 출입구를 잠그고 사냥꾼들에게 더 이상 내 땅에서 사냥을 해선 안 된다고 발표했다. 나를 정신나간 사람처럼 쳐다보면서도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를 묻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다. 불과 몇 줄 만에 목초지의 뿔들이 빽빽하게 자라기 시작해서 10마리의 소와 송아지들을 더 투입할 수 있을 정도였다. 상황은 점점 더 좋아졌다. 머지않아 나는 까빌라에 9마리의 소들을 넣을 수 있게 되었고 토끼풀이 지천으로 자라났다. 우리가 이 불확실한 약속을 지켜가는 3년 동안 목초지는 말할 수 없이 풍요로운 땅이 되었다. 풀들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면서 여기저기 캥거루들이 지나간 자국이 나타났지만 캥거루들은 목초지의 경계선 부근에서만 풀을 뜯었다. 물론 내가 정한 20걸음에 대해선 서로가 기준이 달랐다. 보폭이 큰 캥거루에게 20걸음은 내 기준으로 40걸음 정도는 되었다. 어쨌든 캥거루들은 그 이상 목초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소원을 그 야생동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타협안을 만들 수 있었다. 그들 역시 생명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나는 알았고 자연과 협력하는 것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해 뒤 우리는 목장을 팔았고 까빌라는 새로운 목장주가 이사 오기까지 2년 동안 빈터로 남아 있었다. 그 사이에 주민들이 자문실을 열고 들어와 몰래 사냥을 했다. 목장을 팔고 나서 3년 뒤에 내가 다시 그곳에 방문했을 때 새 목장주가 까빌라에 풀이 자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까빌라를 떠날 때 그곳엔 토끼풀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던 걸요. 목장주가 말했다. 글쎄요, 하지만 지금 그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장주의 설명은 이러했다. 까빌라를 구입하고 나서 2년 뒤에 그것에 와보니 온통 캥거루 천지였다. 주민들은 그 2년 동안 캥거루를 무려 6,000마리나 사냥했다고 한다. 그제서야 난 캥거루들이 나와의 약속을 지켰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사냥이 다시 시작되자 캥거루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6,000마리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목초지를 휩쓸어 버린 것이다. 난 충격을 받았고 죄책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새 목장주에게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가 캥거루와 한 약속에 대해 그에게 말한다 한들 그가 믿어 주기나 할 것인가? 마이클 J.
로즈. 아주 작은 행성에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당신이 서 있는 이 행성은 지구라는 이름을 가진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이다. 9개의 행성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온화한, 당신이 걸음을 멈추고 나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두 눈을 하는 일을 가장 잘하게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보게 되리라. 세상 만물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일과 당신이 세상 만물에게 하고 있는 일을, 그때 당신은 알게 되리라. 이곳이 비록 작은 행성에 불과하지만 매우 아름답고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소라는 사실을. 따라서 이 행성 위를 걸어 다니면서 보고 관찰해 보라. 작지만 아름답고 작지만 멋진 곳, 마치 하나의 물방울처럼. 인디언이 하는 모든 일이 원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당신은 눈여겨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힘이 항상 원의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은 원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그 옛날 우리들이 행복하고 힘센 부족이었을 때 우리들의 모든 힘은 부족의 신성한 원으로부터 나왔고, 그 둥근 원이 부서지지 않는 한 부족은 풍요롭게 살았다. 꽃을 피우는 나무가 그 원의 중심에 심어져 있었고, 동서남북의 동그라미가 그것에 영양분을 주었다. 동쪽은 평화와 빛을 주었고 남쪽은 따뜻함을 주었다. 서쪽은 비를 주었으며 차갑고 힘센 바람이 있는 북쪽은 기운과 인내력을 주었다. 이 지식은 우리들의 종교로서 바깥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다. 세상의 힘이 하는 모든 일은 원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은 둥그렇고 듣기에는 땅덩어리도 공처럼 둥글다고 한다. 별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바람도 힘이 가장 셀 때는 원의 형태로 소용돌이 친다. 새들이 집을 짓는 것도 동그랗다. 새들의 종교도 우리들의 종교와 같은 것이다. 태양이 지고 뜨는 것도 원 속에서 이루어진다. 심지어 계절의 바뀜도 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이 있던 자리도 항상 둥글게 되돌아온다. 사람이 사는 것도 어린 시절에서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원의 형태이다. 그렇게 세상에 힘이 작용하는 모든 것은 항상 원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인디언들의 천막은 새 둥지처럼 원의 형태였고 천막들을 칠 때도 원형으로 둘러쳤다. 그 속에서 위대한 정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식들을 키우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명인들은 우리를 이런 사각형의 상자 속에 집어넣었다. 세상의 힘은 사라지고 세상의 힘이 이제 우리 안에 없으므로 우리는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 당신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들 사는 꼴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식으로 원의 힘에 의해 살았을 때는 소년들이 12살이나 13살만 되어도 어른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자라면서 세월은 훨씬 더 지나야 한다. 그렇다. 일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
만큼은 큰 사슴.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